안녕하세요. 시흥능곡고등학교 생명과학 투담당 김민환입니다. 좀 어둡죠? 자, 일부러 이제 좀 어둡게 했는데 오늘 이제 명반응 할 거거든요. 뭐 그거랑 관련 있는 건 아니고 뭐 어둡고 밝고 이런 거 관련은 아니고요. 요게 좀 진하게 보여야지 여러분들이 좀 좋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약간 불을 껐습니다. 조금 이따 다시 켤게요. 자, 우선은 이거부터 띄운 이유는요. 이걸 먼저 이해해야지 오늘 흐름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은 어디에 있냐면 한 장 넘겨서 44페이지에 있어요. 44페이지고 여러분들 교과서는 몇 페이지냐면 교과서는 94페이지의 내용입니다. 자, 요걸 한번 볼게요. 자, 우선은 이게 이제 어디냐면 틸라코이드 막입니다. 틸라코이드 막 아시겠죠? 틸라코이드 막. 그럼 틸라코이드 안쪽은요, 뭐 그냥 틸라코이드 내부 공간이 되겠죠. 그다음 바깥쪽은 스트로마가 됩니다. 맞죠? 자, 이렇게 공간을 머릿속에 딱 그려놓고 틸라코이드 막에는 다양한 물질들이 존재한다 그랬어요. 그쵸? 기억나시죠? 특히 여기서 자, 선생님이 얘기하는 걸 좀 잘 보세요. 여기 관계 2, 그다음 관계 1 이게 핵심이에요. 우선은 얘 둘, 그 다음에 이 가운데 길쭉한 거 요거 그림으로 보니까 얘 역할이 뭐예요? 그렇죠? 수소이온 양성자가 이렇게 이동하는 통로가 되죠? 그 정도. 이런 것들 필요 없습니다. 이런 것들. 물론 교육과정 바뀌기 전에는 막 이름도 있었고 그런데 지금 중요하지 않아요. 선생님이 얘기한 거 잘 표시했죠? 관계 2, 얘, 그쵸? 수소이온 이동시키는 애. 그 다음에 관계 1. 그 다음 한 개만 더. 얘요. 얘 이름은 원래는 NADP 환원 요소입니다. 그림으로 보면 역할이 나와있죠? 얘가 환원이 되는 곳이에요. 그 정도. 얘도 몰라도 돼요. 자, 그러면 지금 4개의 관계 2개랑 얘랑 얘. 요 정도. 되겠죠? 그 다음에 다른 공간에 이제 뭐가 있냐면 사실은 이 옆에다 그려도 되고요. 얘를. 뭐 다른 데다 그려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이건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그림이니까 그냥 이렇게 깔끔하게 그린 거고요. 얘가 뭐 꼭 여기 있어야 되는 법은 없어요. 아시겠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얘의 역할은 이 수소이온이 통과하면서 뭐가 만들어져요? ATP.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포에서도 있었던 이 ATP 합성 효소예요. 자, 그러면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반응이에요. 지금 하고 있는 거. 빛이 오죠? 빛이 옵니다. 그러면 빛이 오면요, 그 빛을 흡수하는데 뭐가 흡수하죠? 그렇죠. 색소가 흡수하는 거예요. 광합성 색소들. 뭐가 있었어요? 엽록소 A, 카로티노이드계 색소 이렇게 2개가 있었죠. 자, 걔네들이 흡수를 합니다. 흡수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자, 빛에너지에 의해서 전자, 이 엽록소 안에 갖고 있던 전자가요. 들뜬 상태가 됩니다. 들뜬 상태 아세요, 여러분들? 화학 시간에 배웠던 거?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지금 화학 시간 아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이 뭐 들뜬 게 뭐야? 너무 추상적으로 공부하면 재미가 없습니다. 좀 이해해야 재밌죠. 그래서 여기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그렇죠? 원자의 구조를 대강 살펴보면 가운데에 원자 핵이 있죠? 플러스, 그렇죠? 양성자 때문에. 그 다음 주변에 전자 어떤 궤도가 있어요. 보어의 모형에 의하면 몰라도 돼요. 자, 그래서 전자가 일정한 궤도를 돕니다. 그러다가 이 전자가요, 자, 뭐 궤도가 또 있겠죠? 에너지를 흡수하면요, 점프해서 이 궤도로 가요. 그럼 여기 궤도로 돌겠죠. 맞죠? 자, 어떻게 점프한다고요? 에너지를 흡수해서. 이 부분을요, 간단하게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이렇게 돼서 쭉 점프했다. 이렇게 점프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이제 생명과학 다른 책으로 혹시 공부하게 되면요, 이런 그림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걸 그냥 간략하게 그린 거예요. 점프한 게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이 빛이 오잖아요? 빛이 오면은 들뜬 상태가 됩니다. 에너지를 흡수했기 때문에. 아시겠죠?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얘가 그러면 이제 에너지를 많이 갖고 있는 상태죠.
그죠? 들뜬 상태는 에너지를 흡수했으니까. 근데 다시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돌아오는데 돌아올 때 그런 갖고 있던 에너지를 주변으로 내놓을 거 아닙니까? 맞죠? 흡수했으니까 들어올 때 내놓죠. 그러면요 또 옆에 있던 애들이 그 에너지를 흡수하는데 아까보다는 에너지가 작겠죠. 그래서 그런 애들은 이제 조금 들뜨게 돼요. 뭐 다른 그쵸? 아무튼 뭐 이거 너무 화학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요 반복하고 또 옆에 있는 애 이렇게 들뜨고 이런 식으로. 그럼 점점점 갈수록 에너지는 줄어들겠죠. 그런데 이런 애들이 여러 방향에서 한쪽으로 집중돼서 온다면 상황은 달라지겠죠?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에너지가 많이 모이게 돼요. 자, 여기에 뭐가 있냐면 엽록소 A가 있는 겁니다. 이거를 반응 중심 색소라고 하는 거고요. 이런 역할, 패스하는 역할들을 하는 얘네들이 바로 안테나 색소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개념 기억해 놓으세요. 관계 나옵니다. 이따가 생각 같이 채울 거예요. 그래서 이 덩어리를 관계라고 하고요. 이렇게 빛을 모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도 안테나 색소 가운데에 중심 색소가 있다. 반응 중심 색소는 뭐다? 엽록소 A로 되어 있다. 자, 에너지가 모여 있으니까 얘가 갖고 있는 전자 어떻게 될까요? 튀어 오르겠죠? 튀어 오릅니다. 자, 여기까지 있으면 다시. 자, 관계가 있어요. 빛 에너지가 와서 안테나 색소들이 반응 중심 색소에 에너지를 몰아주고요. 거기서 전자가 튀어 오르는 모습을 그린 거예요. 됐죠? 여기까지. 자, 전자 올라왔으면요. 받아주는 전자 수용체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네모나게 그린 게 전자 수용체예요. 자, 그러면 얘는 전자가 튀어나왔으니까 전자가 일시적으로 뭐예요? 비어있는 상태가 되죠? 부족한 상태. 자, 그 부족한 상태는 불안정하기 때문에 빨리 채워야 돼요. 어디서 전자를 공급받는가 하니까 자, 바로 이 물이 또 빛에 의해서 분해가 됩니다. 이게 바로 물의 광분해예요. 광분해가 되면서 잘 보세요. 여기서 그림이 이렇게 나와 있지만 자, H 두 개죠? 그래서 EH 플러스가 발생하고요. 그러면 또 전자 두 개도 나오죠? 자, 얘랑은 짝이에요. 세포 공부하면서 익숙해졌죠? EH 플러스가 나오면 전자 두 개도 나온다. 바로 이 전자가요, 여기 가서 채워줍니다, 바로. 됐죠? 됐죠? 그리고 이 O는요, 뭐가 돼요? 산소 기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물의 광분해 이후에 뭐가 발생한다? 산소가 발생한다. 그렇죠? 그리고 광합성에서 발생하는 산소들 다 어디에서 온 거예요? 물에서부터 온 거예요. 자, 이걸 너무 막 공부하는 걸로만 받아들이면요 와닿지 않는데 여러분도 어떤 식물을 키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산소가 식물을 키운다고 해보세요. 그럼 그 식물이 산소를 막 방출하겠죠? 그 산소 어디서 온 거라고요? 여러분이 준 물에서 온 겁니다. 됐죠? 자, 어쨌든 그럼 전자 채워줬어요. 자, 그 다음에 아까 튀어오른 전자는요 쭉 이렇게 전자 전달계를 따라서 이동을 합니다. 중간 과정 중요한 거 아니에요. 대신에 여기 그 과정 중에 얘는요 수소이온을 능동시켜 줄 수 있는 애예요. 그래서 어떤 걸 이용해서 이 전자가 갖고 있는 에너지를 이용해서 자, ATP가 소모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세포호흡하고 똑같아요. 세포호흡의 전자 전달기에서도요 이 수소이온이 능동수송될 때 막간 공간으로 막 사이 공간으로 능동수송될 때 전자가 갖고 있는 에너지를 이용해서 능동수송하는 거 기억나죠? 똑같아요. 전자가 갖고 있는 에너지를 이용해서 이쪽으로 틸라코이드 내부 공간으로 능동수송시킵니다. 자, 일단 그 다음에 전자 계속 가서요. 자, 얘도 관계죠. 얘랑 똑같은 관계입니다. 일단은 구분은 조금 이따 하고요. 비에너지 흡수에서요. 안테나 색소들이 중심 색소에 몰아주고 여기서 튀어오른 전자는요. 수용체가 받아줘요. 그러면 얘도 또 전자전달계를 따라갑니다. 얘는 어디까지 가냐면 NADP 플러스 이 환원 요소. 그래서 그 전자는 최종적으로 얘가 캐치하기 때문에 얘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 그림에서 최종 전자 수용체는 누구예요? 전자를 마지막으로 받는 애. 얘가 되겠죠? 물론 얘라고 해도 틀린 건 아닙니다. 뭐 얘가 받아서 이거 되니까. 그걸로 선생님 뭐 이거라고 했는데 문제집을 뭐 요거예요. 뭐 이렇게 따지지 마시고요. 이거 똑같은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우리가 뭐 요게 받을 거니까 뭐 최종 전자 수용체 얘라고 합시다. 자,
표시하세요, 여러분들. 최종 전자 수용체. 그러면 반대로 물을게요. 그 전자 어디 샀나요? 그렇죠. 물에서 처음 꺼내온 거죠. 맞죠? 이 흐름이 이해가 돼야 됩니다. 결국에 물을 분해해서 얻은 전자 어디로 흘러 들어갔어요? 쭉쭉쭉쭉 가서 여기로 흘러 들어간 겁니다. 아시겠죠? 자, 다시. 관계원에서 들뜬 전자. 그럼 여기 비어있죠? 여기서 온 게 채워주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관계원에서 들뜬 이 비어있는 전자는 누가 채워준다? 관계2에서 온 전자가 채워준다. 그럼 관계2의 반응 중심 색소는 누가 채워준다? 물의 광분의 결과 생긴 전자로 채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이제 좀 다른 쪽을 볼게요. 어느 쪽을 볼 거냐면 여기. 자, 수소이온 능동수성했어요. 그러면 이쪽에 점점점 수소이온이 쌓이겠죠? pH 어떻게 돼요? pH가 낮아지게 되는 거예요. 산성이 되는 거죠. 자, 여기에 양성자가 많이 쌓였기 때문에 농도 구배가 형성이 돼서 확산이 됩니다. 이때 ATP 합성 요소 여기로 촉진 확산되면서요. 이걸 회전시키고 ATP를 만드는 거예요. 되겠죠? 자, 이거는 ATP 만드는 걸 우리가 인산화라고 하는데 얘 이름은요. 광인산화입니다. 왜냐면 자, 얘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한번 과거를 추적해 가면요. 얘 A 때문에 만들어졌고 얘는 요거가 와서 만들어졌죠. 그럼 얘는 왜 왔어요? 전자가 지나가면서 능동수성한 거죠? 그럼 그 전자 어디서 왔어요? 물에서 왔어요. 그럼 물 어떻게 분해됐어요? 빛 때문에 분해됐어요. 그래서 광인산화라고 합니다. 빛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명반응 다 공부한 거예요. 다시 볼게요. 명반응은요. 물의 광분해와 그쵸? 그 다음에 광인산화 과정 그리고 NADPH 합성 과정 요것만 알면 끝납니다. 이 흐름이 이해가 되시죠? 그 과정 속에서 관계 2와 관계 1을 잠깐 보면은 무슨 차이점이 있냐면 반응 중심 색소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구분이 되는데 둘 다 똑같이 엽록소 A예요. 엽록소 A, 엽록소 A입니다. 그런데 약간 성질이 달라서 얘는 입맛이 약간 달라서 얘는요, 관계 2는요 680 나노미터의 파장을 제일 잘 흡수를 해요. 680 나노미터. 얘는 700 나노미터의 파장을 제일 잘 흡수합니다. 그 차이점일 뿐이고요. 당연히 얘가 먼저 발견돼서 관계 1인 거고 나중에 발견돼서 그냥 2일 뿐입니다. 자, 680, 700 헷갈리는 사람은요. 그냥 맨 앞자리만 기억하세요. 6 짝수죠? 2 짝수 1 700에서 7 홀수죠? 그냥 그렇게 기억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제 명반은 선생님이 전체적인 과정 설명해 드렸으니까 이제 프린트를 좀 확인을 해볼게요. 43페이지 볼게요. 명반응의 개요. 이제 빈칸을 좀 채울 텐데 우선은 비드에너지를 흡수해서 고에너지 전자를 방출하는 구조다. 이게 바로 관계입니다. 관계. 관계는 뭐 틸라코이드 막에 존재하고 엽록소, 카로티노이드 등 여러 광합성 색소와 전자 수용체를 포함해서 단백질들로 되어 있다. 자, 1번 700 나노미터의 빛을 가장 잘 흡수하는 엽록소 A인 반응 중심 색소를 갖는다. 이거는 뭐예요? 관계 1이죠? 자, 여기서 P700이라는 거는 그냥 엽록소 A, 반응 중심 색소의 엽록소 A의 이름이라고 보면 됩니다. P700. 그 다음에 밑에 P680. 이 680 나노미터를 잘 흡수하는 엽록소 A고요. 관계 2죠, 관계 2. 뭐 이런 거 1, 2 쓸 때요. 이 로마자로 써야 됩니다. 아시겠죠? 아라비아 숫자 1, 2로 쓰면 안 되고 약속이에요. 자, 관계를 한번 그려볼게요. 왼쪽에 여러분들 나와 있는데 아까 선생님이 다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빠르게 설명할게요. 자, 관계는 일단 기본적으로 비드에너지를 흡수해서 전자를 방출시키는 역할을 하는 건데 자, 이 안테나 색소들이 있죠. 얘네가 무슨 역할을 한다고요? 에너지를 반응 중심 색소로 전달 또는 모아주는 역할을 한다. 그렇죠? 그리고 그것들 주변에는요 다양한 단백질들이 존재합니다. 또한 이 전자가 어디로 가요? 전자 수용체로 가는 거예요. 1차 뭐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관계라고 한다.
그래서 관계 이제 중요하고요. 사실 관계가 이제 중요한 이유는 여기서 하나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서 보면은 이거 아까 선생님이 많이 설명한 이 그림이죠. 관계가 중요한 이유는 사실은 세포에서 전자 전달계와 다르게 여기는요 가면 갈수록 에너지 수준이 높아집니다. 자, 우리가 높은 데서 낮은 쪽으로는요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지만 낮은 데서 높은 데로 가긴 힘들죠. 그쵸? 근데 그게 가능하도록 해주는 게 바로 관계의 역할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여기에는 빠져 있으니까 선생님이 표현을 하면 자, 여기보다 물이 갖고 있는 에너지보다 얘가 갖고 있는 에너지가 더 높아요. 그림으로 그릴게요. 이거는요. 자, 여기 이제 물이 갖고 있는 에너지가 요만큼이다. 요 정도 수준이다. 그러면 NADPH가 갖고 있는 에너지가 더 높습니다. 위치적으로 높죠? 자,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어떻게 흘러가냐, 전자가 한 번에 가는 게 아니에요. 관계에서 쭉 에너지 수준이 올라갑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전자전달계에서요, 전자전달계 쭉 내려가요. 쭉 내려가요. 그러다가 또 관계가 또 있죠? 관계원에서. 관계원에서 또 올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 또 전자전달계를 따라서 쭉 내려가요.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결과적으로는요, 여기보다 여기가 에너지가 높아지게 되는 거죠. 맞죠? 이렇게 이 관계 역할입니다. 관계 역할은요, 에너지를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전자전달계에서 비록 에너지가 감소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시작점보다 끝점이 에너지가 더 높은 수준으로 완료가 될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로 이 관계 역할이다. 자, 요거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추가 설명 드렸어요. 그래서 관계 설명했고요. 자, 그 다음에 거기 다시 오른쪽으로 와서 43페이지 오른쪽에 이제 뭐 물의 광분해 이런 내용 있죠? 그래서 물을 분해한다 그랬어요. 빛을 이용해서. 자, 빛이 있을 때 킬라코이드 내부에서 물이 분해돼서 수소이온과 전자 그리고 산소가 발생하는 과정이다. 생성물. 자, 전자 전달기를 거쳐서 이 전자가 어디로 간다고요? 최종적으로 NADPH로 간다. EH 플러스와 함께 결합. 그러니까 여기 이제 전자 전달기를 거쳐 어디에 전달돼요? NADP 플러스라고 적어야겠죠? 여기다가 NADP 플러스에 전달되고요. EH 플러스와 함께 결합해서 뭘 구성해요? NADPH를 생성한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됐습니다. 밑에 탐구 볼게요. 두 가지 실험이 있는데 일단 힐의 실험. 근데 이게 둘 다 이제 탐구 목적은 똑같아요. 광합성 시에 산소의 유래를 밝힌 실험입니다. 선생님 뭐 다 설명했으니까 산소 어디서부터 와요? 물에서부터 와요. 그걸 이제 실험적으로 증명한 거죠. 자, 엽록체가 함유된 추출액이 있고요. 여기다가 이제 뭐 옥살산 철이라는 걸 넣어줬습니다. 여기 3유의에서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거름종에다 이렇게 넣었어요. 자, 그 다음에 공기를 뺐습니다. 여기 중요한 거 별표. 공기를 뺐어요. 지금 뭐를 뺐다? 이산화탄소를 뺐다. 자, 이 물의 기원이 후보가 두 개입니다. 이산화탄소 아니면 물. 그 중에 하나를 제거한 거예요. 자, 그래도 산소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이 산소는 어디서 왔다? 물에서 왔다. 그게 바로 힐의 실험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루벤의 실험도요 똑같은데요. 자, 루벤의 실험도 똑같은데 얘는 조금 더 디테일한 실험을 했습니다. 왜냐면 방사성 원소를 이용한 거죠. 자, 탐구 두 개가 있는 거예요. 나눠서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요. 이 물과 이산화탄소 각각 표지를 해본 거죠. 가를 보면은 물에 들어있는 산소 원자에다가 방사성 동위원소 표시를 했죠. 자, 그리고 여기는 이산화탄소에 들어있는 산소 원자에다가 표시를 했어요. 그랬을 때 기원을 보는 거예요. 여기서 발생한 산소에 방사성 원소가 있느냐, 여기 있느냐 본 거죠. 그랬더니 가쪽에서 표지가 돼서 나왔습니다. 즉 뭐예요? 물에서 기원했다. 얘는요 표시라는 곳에서 안 나오고 얘에서 왔다는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물에서 왔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요걸 좀 변형한 실험인데, 자, 전체 이산화탄소 중에 표지한 비율이 뭐 0.2%예요. 전체 물 중에 표지한 비율이 0.85%입니다. 그랬을 때 발생한 전체 O2 중에 표지가 되어 나온 비율을 측정했더니 0.85예요. 뭐의 비율과 같아요? 자, 요거랑 똑같죠? 그러니까 산소는 어디서 왔다? 물에서 왔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거 마찬가지 실험입니다. 0.2죠? 이렇게 물에서 왔다. 그래서 힐과 루벤 실험은 산소의 기원을 알아낸 실험이다. 이렇게 알면 되고요. 여기서 한 가지 빼먹은 게 이제, 자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 선생님 동그라미 쳤었는데 3이었다가 2로 변했죠. 그 무슨 의미예요? 자, 철 이온이 보통은 우리 2 플러스지만 이 3가 이온도 있습니다. 즉 전자세기가 모자란 상태죠. 얘의 전자가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Fe 2 플러스가 되죠. 맞죠? 자, 물의 광분해 때 전자가 나오죠? 그죠? 물의 광분해에서 나온 전자가 얘를요 Fe 2 플러스로 바꾼 그런 실험 결과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나온 전자가 옥살산철 3를 옥살산철 2로 뭐 시켰다? 전자를 얻었으니까 환원시켰다. 그렇죠? 이건 실험상에서 이런 거고요. 실제로 염록체 내에서 이 전자를 받는 건 누구라고요? NADP+. 그렇게 됩니다. 그런 실험이에요. 넘어가고 광인산화에서 전자의 흐름. 자, 이것도 우리가 다 본 거예요. 선생님이 아까도 설명한 거고. 자, 보세요. 관계 2, 관계 1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자, 빛을 받아서 전자 들뜨고요. 전자 전자계 내려가면서 에너지 수준 좀 낮아지지만 다시 점프 또 낮아지지만 결과적으로는 처음 상태보다 높은 상태에서 끝난다. 이런 내용이고. 자, 여기서 이제 두 가지 흐름이 있어요. 일단 빈칸을 채워볼게요. 광인산화 뭘 통해서 ATP가 합성된다? ATP 합성 요소를 통해. 그렇게 해도 되지만 여기서는 선생님이 요도한 건 그게 아니고 화학 삼투 적어보세요. 화학 삼투를 통해 ATP가 합성된다. 화학 삼투 들어봤죠? 그쵸. 세포호흡에서도 ATP 합성되는 원리가 화학 삼투였어요. 똑같아요. 화학 삼투를 통해서 ATP가 합성된다. 화학 삼투 뭐였습니까? 그쵸. 양성자 수소이온의 농도 구별을 통해서 ATP 합성되는 그거를 화학 삼투라고 했습니다. 두 가지 여기서 흐름이 있는데 순환적 전자 흐름과 비순환적 전자 흐름이 있다. 그래서 자, 순환적부터 보면은 선생님이 설명한 거예요. 뭐냐면 물의 광분해부터 쭉 이렇게 흘러가서 NADPH까지 전자가 흘러 들어가는 과정. 자, 다시 되돌아오는 게 아니죠. 그래서 비순환적 전자 흐름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순환적은 뭐냐면 자, 관계 1만 관여하는데 관계 1에서 떠오른 전자가요 다시 이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쪽 전자전달계로 가서 되돌아오는 거예요. 들뜬 게 다시 이렇게 와서 채우는 거죠. 돌아오니까 순환적 전자 흐름이라고 합니다. 자, 어떤 차이점인지 아시겠죠? 비순환적은요, 여기서부터 물의 광분해부터 시작해요. 여기 물의 분해부터. 그러니까 산소가 발생하죠. 자, 쭉 와서요. 여기 이 전자전달계 거치면서요. 수소 능동수성하니까 ATP 만들어지는데 관여하겠죠? 그 다음에 여기 가서 얘 만들죠. 근데 순환은요? 요것만 되는 거예요. 요것만. 쭉 가서 여기 거치니까 농도기울기 형성하니까 ATP를 만들어요. 그렇지만 얘 만듭니까? 아니에요. 이쪽으로 안 가기 때문에 순환적은요. ATP만 만듭니다. 아시겠죠? 자, 그 차이점이 있다. 선생님 아까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비순환적 설명한 거고 여기서 이제 순환적 흐름 뭐냐면 관계원에서 1로 가지 않고요. 이렇게 해서 전자가 다시 여기로 갑니다. 되겠죠? 사실 이런 것들이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전자를 얘한테 주느냐 다시 이렇게 가느냐 그 차이점입니다. 너무 디테일한 것까지 알 필요 없고 자, 요거 표를 한번 채워볼게요. 비순환적 전자흐름 관계 1과 2가 둘 다 관여한다. 순환적은요 1만 관여한다. 자, 물 광분해와 O2 생성이 됩니까? 이건 되죠? 얘는 안 돼요. X
NADPH 생성합니까? 얘는 생성하죠. 쭉 흘러가는 거예요. 끝까지. 얘는 생성 안 되죠. ATP 합성은요, 둘 다 동그라미. 그쵸? 자, 그렇게 채우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뭐 전자흐름 앞에는 다 채웠겠죠? 1번에는 비순환적 전자흐름, 2번은 순환적 전자흐름. 이렇게 채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에서 비순환적 전자흐름과 광인산화, 거기 빈칸이 있는데 2번에 H 플러스의 능동수송. H 플러스 이온이 어디로 능동수송된다? 틸라코이드 내부로 능동수송된다. 이렇게 적어주면 돼요. 자, 나머지 내용 선생님이 설명을 한 거니까 쭉 읽어보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